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많이 갖고 있었죠. 자, 실제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가 몇 달 안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자, 3월달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감을 드러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시장의 그런 하락폭은 후반부가 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들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기관들이 기술주들을 대거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 PBR 종목으로 기관들의 그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오히려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갖다가 집어 던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단 기술주이면서 저 PBR 이렇게 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 있죠. 적당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또 기관의 매도가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대용 삼성그룹 회장이 이제 무죄가 판결이 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이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부담감들을 많이 털어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한 단계 더 밸류에이션이 업이 될 수 있을런지 이 삼성그룹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이고요. 네,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제법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확인 사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좀 있었을 텐데, 그냥 파월 의장이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장 초반에 제법 많이 빠졌어요. 훅 하고 떨어진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서서히 반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회복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2% 하락했습니다. 변동폭을 보게 되면은 나스닥이 훨씬 더 컸죠. 보합 출발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요, 그걸 다시 급하게 회복해주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는 플러스도 한번 나왔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엔비디아 쪽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를 골드만삭스인가요? 네, $800까지 올라야 되겠다,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도 아마 한 5%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4%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엔비디아의 지주가 계속될수록 우리는 좋아요. 네, 아무튼 AI 쪽에 강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내렸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같이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파월 의장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시장의 예상보다 인하폭이 작고 속도도 느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몇 달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딱 못을 박아서 얘기해 준 겁니다.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경제가 강하다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최근에 발표된 고용지표나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세게 나왔어요. 네, 고용도 잘 되고 있고 실업률도 많이 또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어차피 돈 벌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아니냐, 경기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 이런 부분들보다도 오히려 이런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꼭 굳이 금리를 낮춰야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더 지켜봅시다. 네, 금리 인하는 사실 경기 부양과 같은 얘기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금리 높아도 잘 굴러가는구만. 근데 이거는 그냥 보여지는 수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경기 그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삶이 많이 팍팍하잖아요. 그죠? 네. 또 미국의 이런 금리 인하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처럼 이제 주변 국가들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 좀 있고요. 그래서 금리는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가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고 싶다. 즉 경제지표 상에서 나타나는 확실한 포지션을 통해서 그것이 확정될 때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쯤 되면 이것을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기이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좀 충만해야지만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올해 1.2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을 했었지만 이것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기는 이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요. 여기서 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들이 많이 낮춰졌죠. 네,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네, 50% 정도로 떨어졌고요. 아니죠. 14%죠. 14%까지 떨어져서 3월달.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80% 육박하던 확률이었는데 14%까지 떨어졌고요. 5월달 금리 인하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도 금리 인하가 사실은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지만 5월달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 기간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4월 말과 5월 첫째 날, 4월 마지막 날과 5월 첫째 날이 그 FOMC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하기는 너무 이르죠. 그래서 기간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금리 인하의 첫 번째 시기는 아마 6월달 정도 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금리 인하 한번 던져놓고 나서 조금 띄엄띄엄 보면서 한 4차례 정도, 저는 올해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너무 또 금리 인하 쪽에 너무 매달려 있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기는 한다고 했어요. 네,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3월 달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금리 점도표를 다시 책정을 하겠지만 그렇겠지만 시장 예상한 것만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에 미국 증시 해야 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서학개미 쪽도 이제 많이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에 국내 증시 안 하고 서학개미로 해서 미국 증시 사시는 분 많잖아요. 이 중에 약 80% 정도가 무엇을 샀냐면 테슬라를 샀답니다. 요즘에 이제 투자자들 보면 조금 이상한 게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 건 맞아요.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맞는데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것, 또 악재가 연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황은 요즘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3%대 떨어졌나요? 네, 많이 떨어져요.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면서 거의 4% 가까이 하락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요즘에 테슬라는 악재가 끊이지 않아요. 네, 지난해에 이미 전기차의 수요가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네, 올해 성장률이 네, 작년보다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전기차 위축 이런 얘기 나오고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 이런 얘기 나오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네, 이 차량의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속도 또는 또 테슬라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 좀 있습니다. 독일의 일간지 한델스블라트는 29,000대의 차량을 보유한 SAP가 테슬라 차량 구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독일 기업인데 테슬라의 차량 가격이 요즘에 자주 바뀌는 거 아니냐, 내렸다 올랐다 너무 지 맘대로다, 고무줄도 아니고 그런 거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차량 인도 일정을 또 제때 맞추지 않았다, 이거 역시도 네, 고무줄이다. 그러니까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가격이 일원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예산 세우기 힘들잖아요. 에이씨 그럴 거면 안 사. 야 요즘에 벤츠나 이런 데서도 전기차 잘 나오고 바로바로 갖다 주는데 어차피 독일이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네, 독일 BMW 벤츠 거 살 거야. 됐어. 테슬라 됐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점점 밀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고객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도 자꾸 밀려나고 있는 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고객이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목표 주가 같은 경우도 많이 낮췄어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투자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295달러에서 225달러로 낮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분위기는 그다지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또, 국내에 이 2차전지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했다라는 부분도 가장 중요한 소식이겠지만, 리튬 가격의 인하를 통해가지고 실적이 감소한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적자가 나온다. 뭐, 나중에 뭐, 흑자가 나올 것이 어쩔 것이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당장 적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을 보고서 많이 올라왔던 그 주가가 적자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이게 내일 월급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부담감이 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시총 상위에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발목 그런 부분도 좀 있을 테고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지금 AI가 좀 치고 나가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끌어올려준다라면 지수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애매할 수 있겠죠. 자,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수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관 쪽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기관 쪽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기관들은 저퍼주를 매수하면서 기술주들을 대거 팔아치웠다. 이 중에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어제만 금융투자에서 3천억 넘게 매도를 쳤어요. 이거 나쁜 놈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래 저평가 종목, 저 PBR 종목, 이 가치주들 이런 것들 사는 거 좋다 이거야.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지금 첨단 산업 위주로 글로벌 증시의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데 이것을 대거 매도하는 것은 기관 니네들 웃기는 짓거리 아니냐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9% 떨어진 상황에서도 자동차주가 포함된 운수장비 업종은 1.14% 상승했다. PBR을 노리면서 들어간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최대 수혜주로 지목한 것이 바로 현대차다. 이거는 현대차를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어요?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내려가 있고 올라온 게 없다.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유통주들도 요즘에 많이 올라가죠. 얘네들도 너무 저거다, 저평가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7,200원 어치를 기관이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 PBR 종목만 골라서 매집하고 매도는 또 쳤다는 얘기죠. 기관이 현대차를 1,066억 순매수를 한 것을 비롯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SK, LG, 기업은행, KB금융, 미래에셋증권 등을 순매수 상위에 올렸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거예요. 기관을 다 싸잡아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연기금, 투신, 사모 뭐 이런데 어지간한 기관들은 다 매수했어요. 가장 나쁜 놈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어요? 이건 금융투자였어요. 금융투자가 어제 1조 원 가까이 팔았잖아요. 9,600억 팔았죠. 근데 이제 지금 7,200억을 집계된 것은 이 연기금이랑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기관을 욕할 이유가 아니죠. 금융투자를 욕을 해야 되는 건데 금융투자는 또 원래 그런 놈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욕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놈들이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스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관이 기술주를 적극적으로 팔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삼성전자를 7,900원어치 내다 팔았고, SK 하이닉스를 또 네이버를 두산 로보틱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술주들을 많이 팔아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기술주 매도 금액 가운데 절반가량은 연기금의 몫이었다. 그러니까 연기금이 또 팔아먹은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 투신 쪽에서는 또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입이 되는 모습이 좀 있죠. 그러니까 연기금도 많이 팔아먹었는데 연기금들은 그래도 지난 그 주가 하락 시점 이후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연기금이 나쁜 짓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씩. 네, 물론, 네,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증권사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수년간 가치주를 팔고만 있더니, 이번에는 저 PBR 주식을 마치 초전도체 테마주처럼 매수하는 모습이다. 대형주들이 미쳐서 날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이런 식인데, 글쎄요. 네. 뭐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지속될 수 있고, 또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엔비디아, 아마존 이런 기술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위험 자본들이 가치주에 몰려버린다. 이거 완전 엇박자 아니냐.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관의 탓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관의 이런 행태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먹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금융투자. 물론 금융투자는 그게 업이에요. 네. 계속해서 차익을 챙기는 거, 그게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밑에서 매수했다가 조금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주가를 계속 누르는 형태. 이런 것들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것을 외국인들이 확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말아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게 된다면, 금융투자는 시장이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을 것 같을 때 매도를 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면, 금융투자도 매도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걔네들의 일단 손가락을 먼저 묶어놔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단기적 매도였기 때문에 이 기관의 매도를 통한 주가 하락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갈라지는 형태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의 상위 중심은 누구라고요? 시장의 상위 중심은 당연하게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주가 상승이 시장을 이끌어준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해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의 매도는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보시면 이재용 무죄 빵빵빵. 네, 삼성물산의 주가가 힘을 받을 것인가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재용이 이제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으면서 일점 되면 이제 삼성그룹주 전체적으로 이제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질질 끌고 왔었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어쩌고저쩌고 기소 혐의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하면서 네,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승계가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 손해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이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목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피해가 없었다라는 거죠. 뭐, 주주들이 피해를 본 게 별로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그 당시 합병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깎아서 했네, 뭐, 어쨌네, 손해를 봤네, 말들은 많았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네, 뭐 그냥 별일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된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후로도 이제 뭐 법정 공방이 검찰이 항소에 나서게 되면 계속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만 뭐 특별하게 네 저거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뒤집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가 많이 해소가 된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가 상승에 좀 더 뭔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 거죠. 삼성물산 일단은 이재용 회장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 삼성물산의 주가에 힘이 쏠릴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그룹 전체에 힘이 쏠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너 리스크 때문에 조금 압박감을 받았었던 그런 기업들의 약간 눌림 현상들이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삼성그룹주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난달 31일입니다. 네, 보유한 자사주 중 보통주 780만 주와 우선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이 엄청난 결정이에요. 이렇게 자사주를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주주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 주주인 네, 이재용 회장은 좋겠네.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보유하신 주주분들도 좋은 거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뭐 저 PBR 뭐 어쩌고 해가지고 삼성물산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자사주를 5년여에 걸쳐서 소각할 예정이었는데, 소각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의 60에서 70%를 주주에게 환원했다. 야, 그럼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고 나서 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거죠. 자사주를 사들이고 소각하고 이 부분들이 계속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식 숫자가 또 다시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또 다시 뭐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왜냐면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뭘 할 수 있어요? 네. 액면 분할, 이런 걸 또 해가지고요. 또, 가격 싸게 만들고, 주식도 늘리고, 막, 이렇게. 계속 기업의 가치는 점점점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자사주를 계속해서 소각하는 이런 주주 가치를 높이는 행동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올해 특히 삼성그룹주들의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 풀이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에 걸쳐서 네, 삼성물산뿐만 아니라요,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계속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파월 발언의 후폭풍을 통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이 됐는데, 뭐 이게 사실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큰 충격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종목군들의 어떤 그 방향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기차 쪽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자, 기관들이 기술주를 대거 매도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좀 커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투자의 직거래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근데 이 금융투자가 이렇게 계속 대형 매도를 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면 조금 배기 싫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기관들, 즉 뭐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투신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어가 된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서 계속 올려버리면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게 조금 뻘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많이 팔아서 주가 떨어지니까 외국인도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어쭈 니가 많이 팔았어? 그럼 나도 난 더 많이 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이재용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오너 리스크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긍정적입니다. 예전에는 보통 회장님이 감옥 들어가면은 주가가 더 오른다라는 게 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수감되는 것과 수감되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는 제법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죄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그룹주들에게는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당신에게만 특별히라는 말은 정말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준다. 뭔가 내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이 든다. 실제로 그들에게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일 수는 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그 누군가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조금 지나고 나면 당신과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료들과 흔들리는 눈동자로 아이 컨택을 하겠지? 네. 이거 무서운 얘기다. 그죠? 네. 무서운 얘기예요. 너만 알려줄게. 이 말은 뭐라고요? 네.
그동안 너만 몰랐던 이야기를 알려줄게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약간 어수선한 모습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이번 주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시면서 진행하시되, 네, 실망감 갖지 마시고요. 네, 파이팅 하시면서 좋은 종목으로 무장하시면 꼭,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모두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